대바늘 보고과정 강사과에서 분산증감법을 활용한 플레어 스커트를 뜰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이지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금 제가 외부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할 거라, 일단은 뭐 어떤 편집이나 뭐 어떤 자막이나 이런 거 삽입하지 않고 그냥 제가 찍은 그대로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면이나 어떤 뭐 이렇게 멘트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틀리거나 부적합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게이지를 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뜨는 컨티넨탈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차 무늬를 활용한 플레어 스커트 무늬이기 때문에 교차 무늬를 뜰 때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제가 교차 무늬를 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번에 바뀐 개정판의 플레어 스커트 무늬는 지금 제가 이제 일부분을 떴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교차 무늬가 이제 간헐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무늬인데, 시작코는 40코를 잡으시면 돼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무늬가 2배가 반복이 되어 있는 그런 무늬고요.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과 같은 요 무늬, 요만큼의 게이지를 내오셔야지 돼요. 지금 설명에도 나오긴 하지만 스커트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뜨개 바탕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늘어져요.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길어지는 거를 감안을 해서 일부러 게이지 자체도 길게 내서 약간 늘어뜨려서 세로로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스팀을 해서 게이지를 별도로 냅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존의 15 곱하기 15 정도의 일반적인 정사각형의 게이지가 아니라 15 곱하기 25 정도, 세로로 훨씬 더 긴 게이지를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뜬 거에 비해서 좀 앞으로 위쪽으로 길게 더 떠나갈 거예요. 지금 제가 뜬 부분은 게이지 도안상에 보시면 여기 중간 부분 지금 막 교차 무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뜬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겉뜨기와 안뜨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파트들을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교차 무늬를 들어갈게요. 제가 뜨는 컨티넨탈은 다른 분들이랑 좀 틀린 게, 저는 일단 실을 손가락에 감지 않아요. 제가 이제 원래 컨티넨탈을 시작을 할 때가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어떤 분들 동영상을 보고 시작을 했던 건데, 제가 뜨는 방법에 맞춰서 이거를 좀 변형을 하니라고 제 손에 익은 방법으로 쓴 거라 다른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올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코바늘에서 코바늘뜨기 할 때 실을 잡는 방식으로 얘를 마찬가지로 잡아요. 실은 그냥 딱 여기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에 사이에 끼우고 살짝 오그려서 이걸로 실을 잡아줍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컨티넨탈 할 때 실의 각도는 이렇게 앞쪽으로 실을 걸어줘야 뜨기가 편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전 코바늘 할 때는 이렇게 해요. 코바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잡고, 대바늘 컨티넨탈을 할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뒤쪽으로 넣어서 실이 앞쪽으로 나오도록 하고 컨티넨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지금 안뜨기 2개부터 시작이 되는 무늬이기 때문에 안뜨기부터 걸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첫 코가 많이 늘어져요. 잘 늘어지기 때문에 이 첫 코를 하실 때 특별히 이 실이 늘어지지 않도록 탱탱하게 잘 감아서 당겨가면서 첫 코는 좀 떠주셔야 돼요. 첫 코를 단단하게 뜨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실을 잡았다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코에서 왼손으로 잡으시는 그런 경향,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어차피 컨티넨탈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왼손으로 잡으시는 게 속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실을 바꿔 잡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안뜨기 컨티넨탈을 할 때도 검지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러지 안 하고 그냥 얘의 텐션을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 안뜨기를 합니다. 안뜨기를 할 때 이렇게 해서 등 살짝, 손목을 아주 미묘하게 살짝 꺾어요. 실이 잘 걸리도록.
나중에 이제 컨티넨탈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자세와 관련된 부분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뜨기 할 때는 손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겉뜨기 할 때는 살짝 뒤로 가요. 그래서 바늘하고 이 실 사이의 공간을 저는 좀 확보를 해가면서 뜨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다른 손을 쓰지 않고 오로지 이 바늘, 오른손에는 이 바늘만으로 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잡는 게 제가 하는 컨티넨탈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컨티넨탈은 어차피 우리가 속도를 좀 빨리 뜨기 위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손에 힘이 덜 가고 좀 편하게 뜨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 이유로 솔직히 컨티넨탈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실을 잡으셨으면 얘를 자꾸 놨다 잡았다 하는 건 로스가 되게 심해요. 가급적이면 실을 한번 잡았으면 그 잡은 거를 끝까지 편물을 뒤로 돌리더라도 한번 잡은 상태에서 그 실을 놓지 않도록 하시는 게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보시면 저는 항상 실을 이 중간 부분,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이 중간 부분에 걸어서 활용을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느슨하게 뜨는 편이고, 코에서 바늘이 이렇게 잘 움직여요. 단단하게 뜨지 않아요. 손에 무리도 가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해서 대신에 바늘을 조금 더 가는 바늘을 써요. 일반 분들이 쓰시는 것보다 바늘을 좀 가늘게 써도 코를 텐션을 제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4mm로 뜨신 다음 저는 3.5mm를 뜬다든가 그 대신에 바늘이 여유롭게도 가는 거죠. 그러면 뜨기도 편하고 굳이 내가 힘을 줘가면서 코를 바늘에서 막 밀어내고 이럴 필요가 없이 저는 뜨는 편이에요. 예, 지금 두 단을 더 뜨고 나서 그 다음에 교차 무늬에 들어갈게요. 쓰고 있는 실은 지금 아메리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화면상에 좀 잘 설명하는데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깔끔한 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안뜨기는 바늘을 넣어서 걸어요. 이렇게 걸면서 살짝 틀죠. 들어서 살짝 이렇게 보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바늘 끝이 이쪽 바늘을 이렇게 살짝 대면 실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잘 나와요. 이렇게 아주 조금만 틀어줘도 잘 걸려요. 안뜨기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겉뜨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월하게 하시고 근데 살짝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실이 왼손에 잘 잡혀야 돼요. 컨티넨탈이 일반적으로 텐션이 너무 이렇게 늘어진다 이래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텐션은 내가 실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완전히 꽉 잡을 수 있어요. 바늘 뜨시면서도 더 이상 실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쭉쭉쭉 빠져나오게도 그걸 내가 조절해야 되는 거지 여기를 실을 잡지 못하고 느슬느슬하게 만든 상태에서 뜨면 당연히 풀리죠. 그러지 않게끔은 내가 조절을 왼손으로 하면서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을 내가 여기서 어쨌든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안 잡히시니까 보통 이렇게 감죠. 감아서 쓰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감는 걸 제 자신 선호하지 않아서 왜냐면 이렇게 되면 텐션이 조절이 더 힘들기 때문에 안 감고 저는 실을 잡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안 되신다고 하면 그때는 감으셨든 어떻게 하시든 어쨌든 실의 텐션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무늬가 되든
무늬에 따라서 텐션을 더 당겨야 되는 것들도 있고 더 늘어뜨려 줘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손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겉뜨기 안뜨기에 있어서 이렇게 고르지 않은 장력을 갖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생겨요. 기본적인 원리는 코바늘을 뜰 때 내가 실을 잡는 것과 동일하다. 내가 어떻게 코바늘을 뜰 때 실을 잡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컨티넨탈에 어떻게 응용을 할 건지 거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웬만한 분들은 다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연습할 것. 연습하실 때 반드시 나무 바늘로 하세요. 체어구 같이 매끄러운 금속 바늘로 하시면 손에 힘만 들어가고 잘 걸리지 않아서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우리의 저렴한 500원도 안 되는 막 무료로 나눠주는 막 바늘이라고 하는 바늘 있죠. 약간 거친 거. 차라리 그런 바늘로 연습을 하시는 게 컨티넨탈의 연습을 몸에 익숙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컨티넨탈은 저는 나무 바늘 를 추천해드려요. 와, 틀렸네요. 네, 틀렸습니다. 예, 다시 고쳤고 안뜨기, 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됐어요. 자, 이번에서부터는 잘 보이죠? 그러니까 교차 무늬에서 단수 세는 거 많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보시면 교차 무늬 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 뜨고 6번째에서 지금 다시 새로운 교차 무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세냐면 교차 무늬 한 부분을 이렇게 잘 벌려보세요. 벌려보시면 가장 큰 구멍이 보이죠? 손가락으로 집어넣으면 여기 교차 무늬를 한 뒤로 이렇게 가장 큰 구멍이 하나가 크게 보여요. 이거 바로 다음부터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단. 요게 가장 큰 구멍 여기 위에서부터 세시는 거예요. 요거는 떨어져 있었던 애고 요거 위 가장 큰 구멍의 위 요거부터 하나 둘 셋 넷 5 바늘에 있는 것까지 6. 그러면 다시 교차 무늬를 하실 차례예요. 현재 이 상태에서는. 자, 꽈배기 바늘 없이 꽈배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무늬는 이 부분 안뜨기가 들어가 있는 겉뜨기 2개와 안뜨기 하나 겉뜨기 2개 이렇게 겉뜨기와 안뜨기가 같이 섞여 있는 교차 무늬잖아요. 이럴 때 저는 미리 뜨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바늘에 교차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겉뜨기 안뜨기 무늬에 맞춰서 뜨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입문 때. 지금 이 2개의 겉뜨기가 위로 가고 뒤에 3번째는 안뜨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걔를 제일 먼저 떠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떠야 되는 코 안뜨기 코를 이렇게 뒤에서 걸어요. 이쪽 바늘로 걸어서 얘를 오른쪽으로 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빼서 얘네와 이 2코와 이 한 코를 교차시킬 건데 빼면 얘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바늘에 대고 이 2개 코의 밑에 코 아랫부분의 코를 눌러버려요. 바늘에 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버리시면 얘네가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요. 이때 왼쪽 바늘로 얘를 끼워주는 거예요. 끼우고 빼놓은 첫 번째 코를 이쪽 바늘로 이렇게 해주면 교차가 된 상태죠. 지금 제가 뜨지 않고 원래는 뜨면서 교차를 해야 되는데 뜨지 않고 먼저 교차를 해버려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코는 지금 안뜨기를 떠야 되는 거고요. 얘는 안뜨기를 떠야 되는 코가 됐고 나머지 2개는 겉뜨기를 떠야 되는 코예요.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는 여기가 어긋나 있었네요. 무늬가. 잠시만요. 잘못돼 있었다. 무늬가 밑에서 잘못됐네요. 고치고 시작을 할게요. 두 개 다 겉뜨기였어야 되는데 겉뜨기랑 안뜨기가 뒤집어져 있었어요. 자, 원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 이 뒤쪽에 있는 두 개의 겉뜨기가 오른쪽으로 오고 이 앞에 있는 이 한 코가 세 번째로 가야 되는 그런 교차무늬예요. 그러면서 안뜨기를 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 먼저 떠야 되는 코를 이렇게 앞에서 걸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뺄 건데, 지금 이 바늘에, 오른쪽 바늘에 걸려있지 않을 얘가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뒤에서, 이번에는 뒤에서 얘기를 눌러버려요. 이쪽 바늘에 대고 밑에 코를 눌러버리면 이 두 코는 이쪽 바늘에 걸려있으니까 빼도 얌전히 잘 있을 거고요. 내가 지금 눌러놓은 요 코 하나, 눌러놓은 코 얘만 왼쪽 바늘로 옮기고 다시 이 두 코를 다시 왼쪽 바늘로 이렇게 옮겨줘요. 그 상태에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하나를 해주면 되죠. 제가 이제 컨티넨탈을 익힐 때 겉뜨기 안뜨기는 익힐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무늬들을 컨티넨탈로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왼손에 실을 걸고 있는데 교차무늬 꽈배기를 위해서 내가 꽈배기 바늘을 잡았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얘를 놨다 잡았다 하는 것 자체가 로스가 되게 심해요. 시간적인 낭비도 그렇고 자세를 잡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바늘을 안 쓰고 하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제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방법인데,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쓰셔도 되고, 저희가 쓰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미리 바늘을 쓰지 않고 미리 교차무늬를 왼쪽 바늘에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걸어놓고 뒤에서 누르고 뒤에서 걸고 앞에서 두 개. 이제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사실 교차무늬가 오른손으로 컨티넨탈이 아닌 아메리칸으로 떠가면서 교차무늬 바늘을, 꽈배기 바늘을 써가면서 하는 교차무늬보다는 솔직히 덜 예뻐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가 조금 떠나가면서 얘를 교차를 하면 조금 텐션이 이렇게 불균등하게 되진 않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뜨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교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약간 더 당겨져요. 당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양상에 있어서 어떤 쪽에 코가 과도하게 좀 늘어진다던가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니트는 세탁을 할 거고 우리는 계속 입을 거고, 코라는 건 옆에 코와의 관계에 의해서 차츰차츰 자기 자리를 잡아 나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시간도 단축하면서 빨리 뜰 수 있는 편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싶어서 저는 그냥 조금 덜 예쁘더라도 편하게 뜨는 방법을 택하는 쪽입니다. 근데 나는 아주 정갈한 편물을 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그게 중요하신 분들은 꽈배기 바늘 쓰시는 게 더 예뻐요. 솔직히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편물은 아메리칸이 가장 예쁘게 떠집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플리킹은 조금 지나치게 단단하게 떠지는 경향이 있고요. 아메리칸이 가장 예쁘게 떠져요, 사실은. 그래서 예쁘게 뜨는 편물을 원한다면 모든 무늬는 아메리칸으로 뜨시는 게 답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속도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벌을 두 벌을 뜨는 동안 남들이 내가 두 벌을 뜨는다 남들이 한 벌 뜬다. 어쨌든 속도가 좀 빨라서 내가 남들보다 옷 한 벌을 완성하는 경험이 좀 더 늘어난다.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컨티넨탈로 뜨면 뜰수록 예쁘게 분명히 나갈 거예요. 컨티넨탈 옷을 완성하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수록 예뻐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컨티넨탈로 충분히 연습을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떴고요. 그 다음에 떠야 되는 곳이 이제 여기 이 교차 무늬를 하고 또 세 단을 그대로 무늬대로 떠주고 또 한 번 교차 무늬를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여기서 두 코 교차 무늬를 하니까 지금 떠야 될 이쪽 코가 앞으로 와야 되는 상태라 얘를 바늘에 걸어주고 뒤에서 눌러버리죠. 지금 위험한 코 두 개는 뒤에서 눌러버린 다음에 왼쪽 바늘에 두 코를 걸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바늘에 교차 무늬를 끼워줘요. 예, 이대로 겉뜨기 4개.